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에도 20억, 30억, 40억 구간별로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말했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10년 살면 세금 80% 깎아준다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모아 서울에 집 한 채 산 평범한 시민을 이제와 세금 폭탄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에서 집 한 채 가진 수만 명이 잠을 설칩니다. 왜 성실한 국민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터무니없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6년 1월 16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서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이게 정확한 원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그동안은 집이 한 채면 주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을 좀 봐줬죠. 그런데 이제는 한 채라도 비싸면 소득 많은 사람처럼 더 내라는 겁니다. 연봉 3천만 원과 2억 원의 세율이 다르듯 말이죠. 문제는 집값 상승이 내 노력으로 생긴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30억이 됐다고 내 소득이 늘었나요? 은퇴의 연금 200만 원으로 사는 할아버지에게 연간 2천만 원 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9차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 기준으로 2025년 보유세는 1,85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얼마일까요? 무려 2,647만 원입니다. 1년 사이 789만 원, 무려 42.5% 폭등입니다. 이건 물가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죠. 반포 아크로리버뷰는 어떨까요? 78제곱미터 기준으로 1,204만 원에서 1,59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2.8% 상승, 395만 원 증가입니다. 송파 잠실 엘스도 583만 원에서 713만 원으로 22.3% 올랐어요.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다고 발표했죠. 동결이라면 안 올랐을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착시입니다. 현실화율은 시세의 몇 퍼센트를 과세 기준으로 삼느냐는 비율이에요. 비율은 그대로인데 시세가 폭등하면 세금은 자동으로 뛰죠. 수영장 물로 비유해 볼까요? 자, 이 눈금은 그대로인데 물을 계속 부으면 수위가 오르잖아요. 현실화율 동결은 눈금을 고정한 거고 시세 상승은 물을 붓는 겁니다. 결국 수위는 올라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8.98%에서 11.26%까지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에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합친 강남 3구는 13%에서 20% 넘게 뛰었고요. 송파구는 20.52%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래도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 10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80%까지 깎아주거든요. 이게 1주택자의 마지막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것도 건드렸습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 방패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보이시나요?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으로 이중 압박입니다. 앞으로 가도 지뢰, 뒤로 가도 지뢰인 셈이죠.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세금을 못 견뎌 팔려는데 양도세가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게 됩니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매물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드물게 나오는 매물은 더 비싸게 팔립니다. 희소성이 더 커지니까요.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을 더 올리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는 49주 연속 상승 중이에요. 주간 상승률은 0.21%입니다. 거의 1년 내내 오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1주택자까지 타겟이 됐을까요? 숨겨진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부터 보죠. 정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지방의 아파트 5채 가진 김 씨는 자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에 한 채 가진 박 씨는 30억, 50억이거든요. 주택 수만 보면 김 씨가 부자 같지만 실제 자산은 박 씨가 2배, 3배죠. 그래서 이제는 개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세금 매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똘똘한 한 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잡는다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잔뜩 올렸죠. 종부세는 최고 6%까지 갔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실효세율은 무려 82.5%입니다. 집 팔아 번 돈의 82%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익률 낮은 지방 집부터 싹 정리했습니다. 서울도 애매한 동네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딱 한 곳만 남겼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신축. 확실히 오를 곳만 남긴 겁니다. 정부가 만든 규칙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탈출한 거죠.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정부가 차 2대 이상 가진 사람 세금 10배 내세요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차 한 대만 남깁니다. 그럼 경차를 남길까요? 벤츠를 남길까요? 당연히 벤츠죠. 아니면 포르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벤츠 한 대가 비싸니 세금 더 내라면 말이 됩니까? 규칙이 만든 결과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죠. 왜 강남 아파트만 이렇게 미친 듯이 비쌀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공급이 없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 진단 강화가 신규 아파트를 막았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죠. 여의도,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첫장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쳤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돈이 넘치면 어디로 갑니까? 주식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결국 돈은 부동산으로 갑니다. 특히 서울 한강변 신축 아파트는 절대 안 망하는 자산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눈 감고도 거기로 몰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고 공급 규제로 가격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세금 더 내라 합니다. 정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모자랍니다. 2023년부터 세수 결손이 심각합니다. 법인세도 줄고 소득세도 예상보다 덜 들어왔죠. 그럼 어디서 거둘까요? 소득세 올리면 직장인 반발, 법인세 올리면 기업 반발입니다. 반면 부동산 세금은 부자들한테 걷는 거잖아 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게다가 집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쉬운 타겟이죠. 둘째, 표 계산입니다. 부자 증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무주택자가 숫자로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결말은 어떨까요? 집주인들이 부담을 전세금 인상으로 전가합니다. 부자 증세를 외치다 서민 증세로 끝나는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정부는 실제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잡고 싶으면 공급 늘리면 됩니다. 규제 풀고 재건축 돌리면 끝이죠. 그런데 안 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금융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집값은 유지하면서 세금만 더 걷는 겁니다. 집주인은 고통스럽지만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정부 국가는 채워지죠.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의 속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일입니다. 2026년 5월 10일 이 날짜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날 돌아옵니다. 왜 중요할까요? 5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의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예요. 그래서 5월 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택자에겐 갈아탈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공시가격 발표일입니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표됩니다. 2016년 공시가격이 나오면 바로 보유세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인터넷에 종부세 계산기 치면 나옵니다. 올해 세금을 알아야 자금 계획이 서죠. 만약 보유세가 감당이 안 되면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으로 종합소득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셋째, 지금 팔고 규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권 교체의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뀝니다. 감세 기조 정권 가능성이 보이면 버티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어요. 반대로 증세 기조가 강화되면 출구 전략을 미리 짜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는 검토 단계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정책실장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모두 원론적 검토라며 한 발 빼고 있어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본격 추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 과세를 점차 강화할 의지가 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내년 후년에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나는 몇 년을 더 이 집에서 살 건가? 보유세를 감당할 소득이 있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인가? 아니면 팔아 현금화할 건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금은 변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상수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